자, 형님들 제가 그래서 라방 채널도 다시 오픈하기도 했고, 형님들한테 좀 제보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쪽에 놓을 겁니다. 형님들에게 라방 제 카톡 아이디도 알려드리고, 제보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라방 소재 제보는 저기 적혀있죠? 그래서 어떤 형님께서 저렇게 실제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스카는 비노면서 그랩 타고 꽤 오래 걸립니다. 한 3, 40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라방 소재 제보 이 컨텐츠를 하면서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작정 형님들 편을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벗가라예요. 그냥 내내 벗고 놉니다. 대신 형님들은 못 벗으세요. 형님들이 벗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자애들 형님들은 못 벗게 하고 위통 정도만 벗게 합니다. 바지 못 벗게 해요. 아무튼 새로 하는 배문철, 배은영 박사, 라방 소재 제보 형님들이랑 같이 라방에서 형님들의 사연을 나누는 그런 방송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저는 이 컨텐츠를 무작정 형님들 편만을 들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도 형님들이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맞으면 맞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 그래서 어젠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카톡 캡처를 한 거고요. 10시 나방할 때는 다다다닥 해서 실제로 제보를 해가지고 제보거리가 맞는지 저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보거리가 맞다 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형님들. 자, 그 카톡 캡처 내용을 제가 텍스트로 좀 붙여왔고요. 한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노이 욕쟁이 꽁썰 4월에 출장이 있어서 하노이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마치고 아는 거래처분과 영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하노이에 있는 그 룸식 일식당입니다.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게는 제가 일부러 상호를 초성을 했습니다.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읒에 공정거래하는 꽁까이가 있지만 하필 그날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벌써 진짜로 형님들, 도시락이랑 연락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 이거를 왜 제가 밑줄 쳤는지 모르시겠죠, 형님들. 도시락이랑 연락이 왜 안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형님들?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놈의 도시락은 나랑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이 안 됐을까?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들은 만약에 평소에도 연락이 잘 되는 도시락이었다, 또는 평소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뭐 가끔씩 갑자기, 이거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연락이 잘 되던 친구가 연락이 안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 가격 기준에서 조금 미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애들이요, 솔직히 그런 건 있습니다. 공정거래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애들이 그렇게 또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신뢰를 그렇게 저버린 애들이 아니라서 먼저 보기로 약속을 했으면 대체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부른다고 해서 거기를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공정거래 가격보다 조금 덜 주셨거나, 아니면 공정거래 가격인데 시간을 길게 하는데 공정거래를 똑같이 말했거나, 예를 들어서 밤에만 만나는 가격을 하루 종일 보는데 준다고 했거나, 또는 이제 가서 갑자기 연락을 했거나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거는. 자, 그래서 갔는데 9시 경이라 초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9시면 초이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거래처분이 아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보도 노래방입니다. 상호를 가렸어요. 그래서 이미 본인은 안 나가요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쁘긴 이뻤다. 그러니까 거래처분이 데려갔으니까 교민입니다. 교민이 안 나갈 파트너를 데려갔는데, 영자님께 배운 스킬로 그 친구에게 넌 얼마면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오빠 저 비싸요. 저기서부터 저는 화를 참지 못하겠어요. 오빠 저 비싸요. 오빠 저 비싸요. 저거는 저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좀 안 나가는 애들은 저런 말도 하질 않아요. 저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천만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비싸다고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부른 거고,
그러니까 손님 보고 가격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애입니다. 아무튼 그 안 나갈 친구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얘기가? 자, 그 다음입니다. 놀랍긴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안 나가요 꽁가의 시세를 직접 확인했네요. 저는 다음날 출근이기도 하고 그냥 안 나가요를 고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기어이 나가요를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텍스트도 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잘한 거 잘했다 못한 거 하는 거니까 그러려고 제보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그게 있잖아요. 채팅이 멈췄나요? 그러네요. 잠깐만요. 이게 그 본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가요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남이 저거를 나가요를 하라고 또 했다고 해서 그걸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들? 또 만약에 저 상황에서 왼쪽 채팅이 멈췄네요, 진짜? 왜 멈췄지? 이유를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제가 링크를 따보겠습니다. 아무튼 저쪽에서 만약에 그럴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는 있어요. 그 거래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나가요 비용을 내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했으면 저는 인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기어이 나가요를 한다고 해서 나간다? 여기서부터 저는 뒤에 있었던 그런 불상사 때문에 본인이 애초부터 하기 싫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갑습니다. 채팅창을 잠깐 껐다 켜볼게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나가요를 고르라고 했는데 돈을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줬다 치고 돈을 내줬다 칠게요. 안 내준 것 같긴 한데 놀 때는 좋았습니다. 놀 때는 좋았는데 문제가 놀고 나서겠죠. 결국에는 놀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아까 보니까 저 친구도 골 때리긴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형님들? 저 친구가 하는 행동들을? 무슨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밑에 뒤에 내용이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뒷페이지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진짜 좀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어느덧 화살표 눌러야 스크롤 밀린 듯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숙소에 왔는데 여자애가 안에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기본 그 느낌 자체가 스탠스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려 해서 숙소까지 가가지고 노는데 진짜 간단히 좀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 했는데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트남어를 가르쳐서 발음 저것도 사실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갑자기 교육을 무슨 뭐 그교육 할 것도 아니고 성교육 할 것도 아니고 저런 교육을 하면 진짜 흥미진진 하잖아요. 재밌습니다. 이 제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맥주 한잔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삔또가 상했습니다. 삔또는 표현 정정하고 바카스가 비읍 키읔 시읒 가서 표에서 실패하고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다른 보도 노래방 갔는데 거래처 사내 파트너 또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야.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가요를 해서 했는데 하는 김에 그냥 왔으니까 하자 이런 느낌인데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 했는데 꼬까에 갑자기 자기는 한국어 베트남어 가는 나의 발음 연습. 야, 근데 저거를 저는 하고 들어주고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1시간 해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착하신 분이에요. 일단 이 형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런 조금의 지금 벌써 내상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내상 냄새가 물씬 나는데도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선하신 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이제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저보고 나중에 한국 가면 진짜 제가 이거 딱지가 납니다. 남자가 착한 겁니다. 그냥 착하신 분이에요, 천성이. 한국 가면 그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안 나가고 싶었는데 나갔다도 저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으신 분이라 아무튼 그 여자애가 한국 가면 보증 같은 거 해달라길래 머리가 아파요 진짜.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넘겼습니다. 이것도 진짜 착하세요.
그때 바로 당수를 치고 재우시든가 너 공안 부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 보증이 그 돈 보증이 아니라 그겁니다. 한국에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비자입니다. 비자. 그러니까 출장을 오셨다고 했고 주재원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 그런 비자가 발급되는 회사에 다니신 분일 거고, 베트남 여자애들이 비자 작업을 할 때 가장 간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서 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그 보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을 팔아 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것도 진짜 착하세요. 이 말도. 근데 그리고 나서 씻고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춥다고 하면서 계속 골 때립니다. 지읒 비읍 지읒 미은 춥네라고 한국 욕을 계속 써요. 4월달이었어요. 4월달. 아까 첫 페이지에 있는데 4월이었습니다. 4월에 춥다고 날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술도 대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자꾸 그러니 저보 기분이 매우 나빠. 기분이 나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춥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에어컨을 좀 세게 트신 경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춥다고 하는 거는 에어컨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욕을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나빠지셔가지고 웃으면서 근데 또 이 형님 또 웃으면서 트라이를 했어요. 몸의 대화를 하면 따뜻해진다. 명언이죠. 몸의 대화를 하자. 따뜻해진다. 근데 추워서 못하겠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에어컨을 끄든가. 여자애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현금이 없어서 결의처분께서 카드 결제를 하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몇 번 다독이는데 진짜로 이분 착하신 분이에요. 자꾸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인도 나가죠 이러면.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가라고. 그리고 이거 잘하셨어요. 사장한테 전화하겠다. 제가 저분이면 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게, 이미 몇 개가 누적이 됐잖아요. 상황들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장한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피스 옷 입은 채로 속옷만 벗는 겁니다. 저게 근데 진짜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형님들이 가장 못 참는 행동 중에 하나죠. 일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옷 입는데 속옷만 내리는 경우, 특히 아침에 많은데, 아침에 이제 보통 자기 전에 한번 자고 나서 한 번이니까 아침에 갑자기 여자애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얼른 하고 가자 하면서 뭐 애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젤 띡 발라가지고 올라탄 애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뒷얘기가 그러면서 갑자기 적극적인 척하는 모습에 저도 피곤한지라 끝내고 하긴 하셨어요. 또 근데 이게 하나 아냐가 또 중요한 건데, 끝내고 그 다음에 좋게 자려고 하니까 또 추워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추워 죽겠다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베트남에서 추운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돈은 이미 결제했으니 되었다고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자기 사장한테 혼난다고. 자,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이 가게는 보도 노래방이지만은 관리가 이 정도면 되는 편입니다. 하노이는 마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이 여자애들을 컨트롤 하는데, 여자애들이 사장한테 혼나는 걸 두려워하면 그 가게는 관리가 잘 돼 있는 가게입니다. 그냥 여자애가 쉬운 년이지 가게 자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가게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자애가 저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장한테 혼난다고. 그러니까 저럴 때 여자애들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사장한테 전화할 거면 오빠가 나 그냥 집에 가도 된다고 해. 꼭 그렇게 얘기해. 나 혼 안 나게 꼭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자애가.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도 손님의 얘기를 듣고 여자 얘기를 듣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바로 또 얘기하죠. 손님이 진상이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분께서 이제 머리가 이제 현타가 오셨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돈을 다 지불했고 사장한테 말 안 하겠다 하고 보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사장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짜증을 내셨습니다.
사장은 또 이게 사장은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머리 쓰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근데 저 사장 입장에서는 저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또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본인 가게 고정 아가씨가 아니잖아요. 보도 여자애잖아요.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또 여자애가 몇 번 그랬다고 하는 거는 저게 사장한테 그런 게 아니라 보도장한테 털린 겁니다. 저 가게 사장은 저 여자애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가게에서 보도를 끌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저 형님께서 상황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잘해주겠다 저런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회사에 소문 다 낼 거라 홧김에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라는 고정이고 영자님 호통을 뼈저리 느꼈다. 보도는 가지 마라. 그렇죠. 근데 저게 고정 가게 같은 경우에는 리을을 시을로 처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도는 저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정도면 저 보도 가게 사장님이 좀 보도 가게든 어디든 컨트롤 좀 되는 겁니다, 진짜로. 원래라면 개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은 저런 상황이 형님들이 다 이해 가시죠? 저 상황 자체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여자애가 뻔히 여자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자기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저렇게 머리 쓰고 얘기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다 기분이 더 나쁜 거죠. 근데 저런 부분을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상황에서 진짜 한문철처럼 몇 대 몇 이거 할 건 아니고, 일단 여자애가 기본적으로 쉬운 년이 많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님도 좋은 사람입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